여러분 피곤하시죠? 오늘 날이 더워가지고 더 힘드시겠네. 오늘 27도까지 올라간 것 같은데, 그죠? 예, 많이 피곤하실 텐데 제가 또 쉬어야 되는데 또 방해를 하게 됐네요, 여러분. 저도 피곤해요. 어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켰고요. 여러분 어제 이야기한 결론은 뭐냐면은 나무 수세에 맞게 최종적으로 거리 적과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착과를 시키는 사람이 최고의 기술자라는 얘기였었어요. 결론은. 예. 나무가 수세가 센 나무는 그 센 나무에 맞게 열매를 더 붙이고 또 약한 나무는 덜 붙이고 그 나무를 읽고 거기에 맞게 열매를 달므로 인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거리 적과를 하는 사람이 최고의 기술자라는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제 사과도 이제 수정이 돼가지고 꽃대가 다 이제 점점 이제 위로 올라서가지고 수정이 된 것이 이제 정확히 이제 눈에 보일 때가 됐는데요. 그래서 사과를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제 2년차, 3년차, 4년차 때 열매를 어떻게 다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나무 수영을 세장 방충을 유지하면서 과일 농사를 짓느냐 아니면은 또 변형이 돼가지고 좀 어수선하게 나무 수영이 변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관리를 하면서 농사를 짓느냐 그런 이제 중요한 기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글쎄요, 다른 분들은 이 점에 대해서 뭐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나 모르겠는데 거론하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론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제 방송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 밀식재배가 얼마 안 됐나요? 오래됐나요? 여러분 밀식재배 엄청 오래됐어요. 처음에 시작은 26 이중 대목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대목의 노출, 지상부 노출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로 실패를 했고요. 그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착과 열매를 처음에 착과시켰을 때 잘못 착과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수영이 이제 변화가 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가지고 수영을 유지 못하고 세장방추형에서 개시임 하수형으로 개시한 하수형에서 다시 이제 하수형으로 이렇게 나무 수영이 이제 변형이 됐거든요. 자, 예전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여러분 이렇게 세장방추형으로 이렇게 뾰족하게 처음에 시작을 해요. 근데 결국은 나무가 어떻게 변하느냐 이런 식으로 역삼각형으로 변해요. 그래서 이 밑가지가 사과를 착과시킴으로 인해 밑으로 이렇게 처지고 이렇게 처지고 위까지는 점점 길어지는 거죠. 길고 굵고 이런 식으로 가지가 변함으로 인해 가지고 수영이 이제 흐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영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위에가 굵고 밑에는 가늘어. 그럼 위에가 가분수로 돼가지고 더 크다 보니까 밑에가 이제 그늘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밑까지는 결론은 이렇게 잘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개심 하수형으로 이런 식으로 살짝 키우다가 또 옆가지하고 또 이제 가지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은 결국은 밑으로 하수를 시켜가지고 변형된 이제 하수형으로 나무가 관리가 되는 거죠. 주변에 이런 나무 많아요, 여러분. 처음에는 이제 4m, 2m를 해가지고 세장방추형의 수형으로 갔는데 결국은 세장방추형의 수형을 유지하면서 농사를 지시는 분이 글쎄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사과나무가 관리하기 힘든 부분이 여러분 뭐죠? 물의 흐름이 여러분 물의 흐름이
수직이죠, 수직. 물의 흐름이 수직이다 보니까 결국은 관리하기 힘든 부분이 뭐냐면은 자꾸 물의 흐름이 위로 이렇게 자꾸 쏠린다는 얘기예요. 위까지가 점점점 커지고 아래가 점점 약해지는 역삼각형으로 자꾸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를 유인하고 착과를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수영을 유지하면서 따는 게 그게 포인트거든요. 근데 복숭아 같은 경우는 이제 각도 자체가 이제 물의 흐름이 사선으로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과보다는 물의 흐름 자체가 좀 쉽다는 얘기죠. 전지하는 것도 쉽고 관리하기도 좀 쉽다는 얘기죠. 근데 사과 같은 경우는 물의 흐름이 수직으로 물의 흐름이 흐르다 보니까 이 수직의 물의 균형을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잡느냐가 이제 포인트죠. 자, 오늘 시간이 없을 것 같으니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여기 1번, 여기 2번입니다, 여러분. 자, 1번, 2번. 아니구나. 거꾸로네. 1번, 2번. 자, 여러분들 처음에 과일을 달 때 어떻게 사나요, 여러분? 열매를 다룰 때 자, 1번 밖에서 안으로 단다. 이런 식으로. 2번 안에서 바깥으로 단다. 여러분들 어떻게 다세요? 여러분 10명 중에요 8명은 아마 밖에서 안으로 달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 가지 자체가 이런 식으로 안 기부 쪽이 좀 굵고 바깥쪽이 가늘잖아요. 그러면은 꽃도 굵은 부분보다는 바깥쪽이 꽃도 좋고 꽃의 분포도 더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과일이 착과됐을 때 좋은 사과를 달 수 있는 위치가 안쪽보다는 바깥쪽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과를 만약에 3개를 착과시킨다는 가정하에 한번 달아봅시다, 여러분. 이게 이제 착과가 됐어. 보니까 사과가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는 사과를 이렇게 달아요. 하나, 자, 둘, 셋, 이렇게 달아요. 근데 2번 같은 경우에 사과를 어떻게 다느냐? 2번 같은 경우에는 사과가 이렇게 꽃이 피잖아요, 여러분. 사과가 이렇게 꽃이 피면은 꽃을 따버려요. 따버리고 착과를 이 안쪽에서부터 하나, 둘, 셋 이렇게 달아요. 이렇게 달아. 그러면은 가을에 가가지고 사과 이제 수확할 때 됐을 때 이제 가지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아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과가 바깥쪽에 이렇게 달려 있다 보니까 가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점점 가지가 이런 식으로 밑으로 처지겠죠. 이런 식으로 처져서 열매가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있겠고, 그러면은 2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가지가 살짝 처져가지고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부분. 여러분,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 1번 같은 경우에는 사과를 끝에다 착과시켰기 때문에 짐이 바깥으로 쏠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끝이 밑으로 숙여가지고 물의 흐름이 이 위쪽으로 흐르는 물의 양을 견제를 못해요. 그런데 2번 같은 경우에는 사과를 안쪽에다 달았기 때문에 가지가 처지더라도 끝이 살아가지고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물의 양을 견제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자, 위에까지가 어떻게 될까요? 자, 위에까지 1번 같은 경우에 자,
똑같이. 예. 자, 꽃이 만들어졌어요. 예, 꽃이 만들어졌는데 8월 달에 비가 막 갑자기 많이 오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기후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1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가지가 밑으로 이렇게 쳐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의 흐름이 위쪽으로 점점 쏠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꽃으로 만들어져 있다가 여기서 다시 2차 생장을 해가지고 가지가 위로 이렇게 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는 얘기죠. 근데 2번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가지가 위로 올라가는 물의 양을 견제를 해주기 때문에 꽃이 만들어진 상태로 그대로 유지하는 확률이 1번보다는 훨씬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1번 같은 경우에는 벌써 여러분 가지가 밑에 있는 기부가 가지가 밑으로 처짐으로 인해 가지고 가지가 굵어지지가 않고 그냥 그 상태로 유지하든지 약간 굵어지든지 그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이게 펴지게 되면은 꽃이 더 좋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년에 가면 여기다 사과를 더 달아. 예. 그래가지고 이 가지는 점점 밑에서 그 위에 물의 흐름을 잡아주는 밑에 기부에 있는 가지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냥 결과지의 역할로 점점 기능을 상실하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지가 밑으로 처지다 보면은 이 윗가지의 물이 윗가지로 이렇게 물이 흐르다 보니까 이 가지 자체가 점점 굵어져요. 이렇게 굵어져 가지고 가지의 비율 자체가 이제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윗가지의 굵기와 그리고 아래가지의 굵기가 점점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의 흐름이 점점 위쪽으로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 2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안에다 착과를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끝이 살아 있잖아요. 그래서 윗가지의 물의 흐름을 견제를 해준다고. 그래서 이 가지가 윗가지에 있는 부분이 꽃이 되었을 때 이 꽃이 2차 생장하는 비율이 점점 적어지다 보니까 겨울에 전지할 때 1번 같은 경우에는 사과를 잘 땄을지라도 겨울에 전지하러 딱 갔는데 보니까 나무 비율이 엉망인 거예요. 근데 잘라낼 수가 없어. 근데 2번 같은 경우에는 벌써 견제를 해가지고 윗부분에 꽃눈의 비율이 많기 때문에 1번보다는 2번 같은 경우에는 수영을 유지하면서 전지하기가 편한 거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벌써 2년차, 3년차서부터 전지를 하는데 벌써 물의 흐름이 위쪽으로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의 변형이 시작되는 거죠. 이런 부분을 빨리 캐치를 해가지고 수정을 하면 되는데 이 부분을 뭐 가지를 유인을 한다든지 뭐 추를 달아가지고 자꾸 물의 흐름을 억제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2년차, 3년차서부터 벌써 물의 흐름이 깨지고 가지의 비율 자체가 깨지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나무 수영의 변형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2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무의 물의 견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수영을 유지하면서 이제 가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3등분해서 자 3등분해서 3등분해서 설명을 하자고요. 여러분 이게 보이시죠? 자 1번, 2번 3등분 해가지고 어떻게 착관을 시켜야 되느냐.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럼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가지 밑가지가 좀 굵어. 요 가지는 좀 더 가늘고. 여러분 사과를 열매를 다는 핵심은 뭐냐면요. 이 가지가 사과를 달았을 때 몇 개를 달았을 때 가지가 버텨주는가를 읽어야 돼요. 여러분 그 유튜버 방송을 보면 전지할 때 이 가지는 가지가 굵고 세력이 세다 보니까
끝부분에 꽃눈을 두고 전지한다고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이런 가지는 여러분 가지가 세력이 세고 굵기 때문에 열매를 안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지의 세력에 맞게 열매를 더 많이 착화시키고 가지를 이 가지의 능력에 맞게 열매를 바깥쪽으로 끌고 나가는 거죠. 이해가시죠? 근데 가지가 이거보다 이제 가늘어요. 가늘면은 이 가지는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달았는데 이 가지 같은 경우에 6개를 달면 가지가 이렇게 밑으로 처지겠죠. 그러면 물의 흐름이 깨진다는 얘기예요. 가지가 위쪽으로 물의 흐름이 흐름으로 인해 가지고 점점 가지가 가분수로 흐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열매를 어떻게 답니까, 여러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4개를 다는 거죠. 그래서 끝이 결론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끝이 살게끔. 이해가시죠?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는 거고요. 그러면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 부분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열매를 안쪽에서 달아서 가지가 약간 처지게끔 이렇게 결국은 이렇게 되게끔 해야 되겠죠. 나중에 열매가 달리면은 가지가 약간 이렇게 처지게끔 이런 식으로 열매의 배치를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따지고 보면은 열매를 끝으로 모는 게 아니라 안쪽 중간 정도에 이제 착화시킬 확률이 더 높겠죠, 그죠? 그러면은 3번 같은 경우에는 어디다 착화를 시켜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삼각형을 유지하려면 여러분 어디다 착화를 시켜야 돼요, 여러분? 무조건 끝에다. 전지할 때 끝이 꽃눈인 걸 두고 전지를 하죠. 그래서 사과를 닮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사과가 닳아서 이런 식으로 처지게. 그래서 물의 흐름이 세장방추형, 삼각형을 유지하면서 사과를 수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요게 이제 4m, 2m냐, 4m, 1.5m냐, 뭐 4m에 뭐 1m냐, 뭐 80이냐, 70이냐, 그 차이에 따라서 이제 요 그 나무 수영에 착과하는 비율이나 위치가 점점점 틀려지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농사를 짓다 보면 거기에 대한 이제 노하우가 점점 쌓이겠죠. 여러분 오늘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히 전달이 됐는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항상 이야기했듯이 이해를 했다는 가정하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